그리고 참고로 방학 때는 독해 수업을 하는데 독해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복습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단어랑 구문이랑 내용 이해를 했는지를 필요한 내용 있지. 이제 독해를 하고 나면 남아야 될 게 있잖아. 학습해야 될 거. 그 학습해야 될 것만 추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험을 볼 거야, 자꾸.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뭐 따로 추가 수업보다는 그냥 자습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어쨌든 독해할 때 시험을 좀 볼 거라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요거 볼게요. 자, 봐봐. 이게 교수의 커피잔 일화가 가르침에서의 멈춤과 여유가 학생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교수법임을 보여주는 거. 15강의 3번은 장문이긴 한데 순서 문제였었어. 잘 봐봐. 있죠? 자리 없는 사람 없죠? 다? 이거 이따가 시연이 뒤에 자리, 지우야. 거기 잠시만. 봤어. 여기 하나, 여기 둘. 네, 네. 15번에 3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없어? 지난번 수업 자리, 아, 녹화, 그, 저기, 학교? 소율이는 왜 안 왔어? 네? 소율이. 아, 아니, 그, 소율이도 진로야? 연습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아니라. 이거는 안 간다고 잘하는 아, 맞다. 저기 없다고? 잠깐만. 없다고? 잠깐만. 어? 입주 전화하는 거? 너안 오는 거 아니야? 아까 전화 집에 가는 거라더니 얘가 완전 요새 집 가고 있다 이러는데 얘? 네 집에 어떻게 가? 이거 어디 있어? 아, 그냥 우리 시험에서 오빠가 나서 한명에서 생각이 나서 되는 거 왜하는 거야? 얘 시험가 완전 아 근데 너무 우리 앞에 주어가 있으니 아 그럼 그러니까 근데 쌤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그냥 그래 괜찮아 진짜 소름 돋아 시간 머리가 정신이 지가해 맛이로 드셔야 아, 이거 이제 진짜 나만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한테 진짜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진짜 자기 너무 잘 나한테 미안하게 말하니까 이렇게 반해서 이거 진짜 뭐가 있으니까 네, 기나는 거 생겼네. 이후로는 있었어. 기운을 처음 이렇게 해봤다. 이런 거 있어. 진짜 그런 검사들도 여자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있어도 내가 이거 얘기했거든? 나도 생각난다 여행 안 되고 이게 지금 되게 초등학생 같은데. 왜? 애들이 별로 이거 되게 편한 거 자, 다시, 자, 집중. 자, 할게. 예. 자, 할게. 처음에, 자, 교직 시작했을 때, 빨리 줘. 어? 뭔데? 안 줬어요. 14강에 5번, 15강에 3번. 아, 아,
아, 보네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모르는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이세훈 신비가 쓰레기가 왜 있어? 지금 하시는 그 미디어 깨지는 거 내가 다 붙인 거. 지금? 뭐야? 이게 왜 주머니에 넣은 거야? 자, 볼게요. 자, 다시. 교직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새로운 그 신임 교수를 위한 워크숍에 초대받았다라는 얘기고, 어,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가 시간을 보냈었어요. 학습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건 how to teach it이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지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야. 학습을 할 내용은 학습을 받았지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거. 근데 교수법 있지, 교수법. 교수법은 학습을 못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somehow 어쨌거나 세 번째 문장이에요. 나의 대학은 뭘 바라는 것 같았냐면 잘 봐. 뭘 바라는 것 같았냐? 바로 위켄드. 위켄드인데 spend with experienced professors에서 경험이 풍부한, 즉 숙련된 교수와 보내지는 주말이 이 희망하는 얘기 뒤에 얘기야. 뭘 희망이냐면 그 주말 자체가 그것을 보완해 주는 걸 바라는 듯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주를 보내면 어느 정도 교수들이 교수법을 익힐 거라고 그걸 희망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여기 뒤에는. 됐어? 잘 봐, 요거. make up for 자체는 보완, 보충, complement의 개념. complement, supplement가 보충이야. 지금 흐름은 무슨 얘기인지는 납득은 되죠? 교수법에 대한. 왜 선생님들 가끔 연수 가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됐죠? 확인했어? 워크북이잖아, 하나는. 흑백이 워크. 네, 나 이게 지금 나. 아, 그래?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 선생님들이 연수 가면은 그 동료 교사들끼리 수업 시연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수업을 한다. 그래서 나의 동료들이 제시했다 이거지. 잘 다듬어진 그러한 강의를 했다 이거야. About the tools they used in classroom. 그러니까 교실에서 쓰는 그러한 도구에 대한 이제 강연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즐겼다 이거예요. 그들의 발표를. 근데 문제는 do not remember thing they said. 그들이 말했던 거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거야. 이게 지금 그 장문을 한 페이지에 담다 보니까 조금씩 답답한 거 있을 건데 그거는 좀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적어가. 알았지? 자, 문제가 발생했죠. 뭔 문제? 교수법을 배우러 갔는데 동료 교사가 뭔가를 잘 강연을 해줬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남는다 이거야. one thing 있죠. 내가 기억을 정말 했던 두 강조. 좀 봐줘라 옆에. 뭔데? 너 지난번 거야 이거. 지난번 거 어딨어? 어, 됐어? 어. 자, 내가 정말로 기억했던 한 가지가 일어났어. 바로 휴식 시간에. 봐봐. 나 혼자 있다라는 걸 발견한 나는 분사구문 finding. I turn to 나는 이제 몸을 돌린 거지. 수학 교수에게 근처에 서 있는. 그리고 내가 asked him 물었어 그에게. 뭐를? What his favorite teaching tool was. 그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교수 도구가 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봤다 이거야. 여기서 도구라는 건 진짜 막 이런 물리적 도구도 도구이겠지만 방법이라고 봐 그냥. 알았지? 그럼 교수법이 무엇인지 교수 도구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거야.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 컵 오브 커피. 바로 커피 한 잔이라는 거지. 커피 한 잔? When I asked him how he used it, 그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지를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야. Well, I talk too much and too fast in the classroom. 내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말하는데. 그러니까 막 많이, 와다다다 이렇게 말, 가르쳐 줄 건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막 이렇게 빨리 많이 말한다. 이거야. 됐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 학생들이 때로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Have trouble ing. So, every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when I've said something, 내가 뭔가를 말했을 때야. 근데 그 무언가는 뭐냐면 내가 학생들이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뭔가를 던졌어. 말을 했다 칠게.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한대? I stop and take a sip of coffee. 커피 한 모금을 한대. 잠깐 멈춰서 커피 한 모금을 한대. 그러니까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잔을 한다 이거야. 한 모금. 한 모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허용해 주냐면 내가 이제 막 말한 것으로 하여금 레슨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어지. 내가 막 말한 거로 하여금 sink in, 가라앉게 해준다라는 말은 이해시키게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바로 갈게요. 적을 거 적어주고. 멈추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뭐 후에? 중요한 포인트 후에. 그렇게 함으로써 말한 다음에 잠깐 멈추고 한 모금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학생에게 뭘 준 거예요? 흡수하고 다시 숙고할 그의 말에 대해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준 거야. 이렇게 줬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멍 때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커피를 빨리 마셔. 강연을 방해 없이 물 흐르듯이 하게 하려고. 아니지. 그가 말하는 걸 멈췄대. 왜냐하면 커피 맛이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 그의 강연 내용을 기억하는 걸 돕게 하려고, 돕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멈춘다? 그거 아니죠. 됐나요? 네.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 결국 이 교수법의 핵심은 학생들한테 여유를 주는 거예요. 휴지기를 주는 거야. 잠깐 이해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 핵심이 뭔지는 이해했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어. When we were called to the next talk. 이제 다음 강연 참석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지. 잠깐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그가 그의 컵을 내려놨다? 그리고 내가 알아차린 건 근데 커피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야. 이 말을 갑자기 왜 했냐면 이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것이 다소 이상하다 생각했어. 오드. 오드란 단어는 스트렝지의 개념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 확인 잘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설명해. 아, 의사가 커피 마시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I have always used the empty cup. 저는 빈 컵을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커피가 핵심이 아니야. 커피든 뭐든 휴지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컵 오브 커피 했으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커피가 학습 향상을 돕는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지 간에 휴지기를 주면 되는 거야. 포즈. 멈춤을 주는 거지. 생각을 할, 숙고를 할. 자,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그의 생각을 나의 수업에 시도하기로. 하지만 빈컵은 아니고 I took a cup of coffee with me. 자, 나는 커피 한 잔을 가져갔다 이거야. to 어디로? My next class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 수업에 커피 한 잔을 들고 갔어. 그지? 근데 도움이 됐대. It helped. 다시 또 포인트.
My poses as I drank the coffee. 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my poses 있죠. 이게 쉬는 거지. 이게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봐. Not only A 보도수 B죠. 학생들에게 시간을 줬어. 내가 말한 걸 생각할 시간을 줬어. 그걸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 왜 내가 당연한 얘기를 할게? 이 커피를 사용한 목적이 뭐예요? 커피를 통한 휴지기를 사용한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 맞지? 근데 또한 나에게는 뭘 줬대? 이번에는 나에게. 다시 또 나도 다음에 뭘 말할지를 생각할 시간을 번 거야.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죠. 맞죠? 내가 나도니 A는 익숙한 얘기고 버돌소 B는 새로운 얘기라 했잖아. 기억나? 음. 그래서 이게 곱씹다란 말이 곱을 씹는 게 아니고 숙고한다는 얘기 알았지? 알고 있죠? 이 정도 국어는 되니까. 여기 봐봐. 잠깐의 휴식 있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잠깐의 휴식이 베네핏을 줬어. 양 측면 다. 누구? 선생님과 학생에게. 뭘 허용하면서? 학생에게는 리플렉트. 이게 숙고하다라는 말 알지? 다시 회상하다. 다시 뭔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는 다음에 그의 생각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 준 거지. 양쪽에 다 이득을 준 거네. 맞죠? 커피를 마시는 게 그의 강연을 빠르고 더 에너제틱하게 에너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 아니야. 알았지? 여기서는 커피가 진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마시기 위한 휴지기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멈춤이, 이 휴식이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고? 걔네가 커피에 집중하면서 강연 대신에?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됐나요? 지금 쓰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 쓰는 지점이 영어에서 어디 지점인지를 보고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됐죠? 결국 내가 나의 멈추는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야 look around the room이죠. 이제 교실을 둘러보기 위해서. 그리고 to see. 이제 보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학생들이 반응하는지 내가 말한 걸 자, 시작을 했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주의가 원더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더라는 말은 WO가 아니고 WA는 배회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가 배회를 하는 거는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내가 이제 그들의 주의가 산만해졌을 을 봤을 때, 나는 그들의 주의를 다시 집중시키려고 했다 이거지. 휴지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자네 하면서 일어나 해가지고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는 브레이크 하는 거 있지. 교수를 할 때,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잠깐의 멈춤과 휴지기가 갖는 이점이야. 결국 그 다음에 when I saw them puzzle over some concept 내가 이제 또 뭘 보냐면 이번엔 아이들이 어떤 개념 즉 그 개념은 that I thought I had explained 내가 설명을 했던 그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퍼즐 약간 뭐지 어리둥절했을 때 나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줬죠. 그렇게 교수 흐름이 좀 약간 선생님의 의도대로 잘 흘러가긴 한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강연이 덜 정돈되고 덜 멋져 보여. 왜냐하면 막 유창하게 물 흐르듯이 막 뭔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또 진행하고 하니까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덜 오가나이즈드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my students seem to understand me better.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이게 포인트는 이해를 잘 돕게 해주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본격적인 건 29번부터가 시작이야. 모의고사. 여기까지는 무난해. 시험도 저번에 나온 거 보니까 무난하게 나와.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밑에 박스는 한번 채워볼게요.
채우고 있어? 지우야? 빈칸 채우고 있는 거야? 아, 생각으로. 오케이. 서현이 채우고 있어요? 직접 한번 써보시고. 볼게요. 자, 교수법을 배우게 된 거죠. 잠깐 멈춘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각을 할 여유를 준 거고, 스스로도 다음 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강의는 덜 완벽하게 들렸어도 학생들의 이해력과 반응은 훨씬 나아진 거. 자, 교수가 배운 거는 잠깐의 멈춤들, 가르치는 동안에 잠깐의 멈춤들인데 그 멈춤들은 뭐로 상징화됐냐면 바로 커피 한 잔으로 상징화된 거야. 그 커피 한 잔으로 인해 상징화된 멈춤이라는 것이 돕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더 깊게 생각하는 걸 도왔다 이거야. 깊이 있게. 음. 자, 적어주세요. pauses와 deeply. 됐어? 적었어? 요거 봐봐. 자, 요거 그 학습의란 뜻이야. 학습의. 자, silence가 침묵이지.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잠깐 쉴 때. 그 다음에 숙고, 즉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두 개가 갖는 교육적인 힘이야. 그 다음에 education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멈춤이라는 것이 이해를 증진시키는지, 교실에서. 그 다음에 빈 커피컵의 교훈이죠. 바로 사려 깊은 그러한 멈춤을 통한 가르침이다 이거야. 알겠죠? 자, 빈 컵인데 교훈을 가르쳐줬던 빈 컵. 오히려 빈 컵 얘기는 제목에서 쓰는 게 더 상징적이니까 좋아. 여기서는 빈 컵 얘기는 사실은 좀 안 되고. 거기는 본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원래 주제라는 건 좀 더 구체적이고, 얘는 좀 포괄적인 거. 자, 멈춤을 통한 가르침이죠. 결국에는 커피컵 방법이야. 자, 시점인데 어떤 시점이냐면, 침묵이 말을 한데, 이게 바로 한 잔의 한 모금의 지혜야. 아, 이것도 괜찮아. 왜냐면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준 거니까. 됐어요? 자, 이제 그거 볼게. 뭐 있어 봐. 야, 이거냐? 아, 야, 그 몇 페이지였지? 방금? 18페이지였죠? 18페이지니까 19. 이거다. 자, 봅시다. 29번. 29번은, 모의고사 29번은 무슨 문제였어요? 어법 문제예요. 그쵸? 자, 볼게. 세 개 하고 쉴 거야. 잘 봐봐. 빠른 식습관 변화보다 전통적인 식단의 지혜를 존중하고 영양에 대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원래 문제가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문법 문제 풀 때 보통 내용을 이해하고 풀진 않았을 거예요. 그치? 예, 구조적으로만 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마 봤을 때 지금 되게 낯설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문제 풀 때도 이렇게까지 내용을 보진 않았으니까. 그치? 잘 봐. 근데 핵심이 뭐게? 전통적인 식단을 존중하라는 얘기야. 지금 시대가 되게 음식이 급변하지. 자, 봐봐. 인간은 진화를 해왔어. To make the most of the resources. make most of가 무슨 뜻이냐? 최대한의 이용이야. make use of가 원래 이용하다라는 뜻이라. 오케이? 자,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자원을 이용하려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다고. 인간은 효율을 따졌지. 그쵸? 근데 그 자원들은 어떤 자원이냐? 요거 왜 형용사냐면 뒤에서 수식 들어오는 놈이에요. 자, 이용 가능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후치 수식이잖아. 형용사 구니까.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 진화를 해왔대. 어떤 식으로?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미묘해. 굉장히 센서티브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이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자원에 대한 태도야. 인간은 이용 가능한 자원이면 굉장히 미미하면서도 복잡한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이용하려고 뽑아내려고 엄청 뽑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와서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엔 자 이거 봐요 이제 when we change our diet야 그 많은 자원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여기에서의 핵심은 식단이야. 우리가 식단을 이제 바꾼다 할게. 예시를 들어볼게. 그래서 이제 when이면 보통 소재지시.
우리가 이제 식단을 바꾼다고 하면 특히나 언제냐면 그걸 빠르게 그렇게 할 때야. 뭐를 빠르게 한다고? 식단을 빨리 바꿀 때라고. 그러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뭔가 영양에서 거대한 실험을 하는 거래. 근데 이 의미가 썩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실험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갑자기 주제부터 얘기해. 우리는 굉장히 겸손함을 가져야 된대. 왜 갑자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하지? 근데 이거 되게, 먼저 이제 두 가지식으로 임팩트를 주고 왜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지를 뒤에서 막 설명을 해줘야 돼. 일단 임팩트를 먼저 때려. 이거 할 때는 특히나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에서 그랬잖아. 우리가 굉장히 최대한으로 잘 이용해 왔다 했잖아. 근데 이 식단만큼은 우리의 그 능력이 10분 발휘될 수가 없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 다음 장 봐봐. 영양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도 많아. 아, 그러니까 식단 관련돼서는 굉장히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겸손함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만큼 올드한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 봐, 이제 예시야. 이 부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음식을 수천 년 동안 먹어왔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그걸 그렇게 먹어왔다면, 우리는 추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봐.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될 때까지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특정 방식으로 특정 음식을 먹는 게 틀렸다라고 입증이 될 때까지는 기존의 방식을, 즉, there is a probably a good reason why. 그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 얘기 이해했어? 지우야? 잘 보고 있죠? 우리 자꾸 지우를 얘기하는 건 너가 앞에로 마주쳐가지고 그래. 미안해. 자, 됐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대은 참 접속사 돼. 왜냐면 여기 괄호 묶어버리면 assume 다음에 걸리는 게 완전한 완전한 절을 이끄는 대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원래 어법 문제였으니까 요 파란색은 원래 문제 출제됐던 거 들어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는 우리의 영양학이라는 거 굉장히 역사도 짧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식단 관련돼서는 진화를 하는 능력을 믿지 말고 그냥 우선 현재로서는 과거의 식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할 말을 한 것 같아, 얘가. 그러면 이제 이 6번 문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문장의 얘기들이 함축적인 이게 여기에 딱 다 여기에 담겨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추론도 가능하고 문제화 될 수 있는 문장이니까 잘 보라고. 오케이? 잘 봐. 그래서 처음 등장했잖아. 뭐? 바로 뭐가 나왔어?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죠. 내 말 이해했죠? 이게 이걸 거 아니야. 이 특정한 방식으로 먹었다는 게 이걸 거 아니야. 맞지? 이 전통 음식이라는데, 근데 이 전통 음식은 뭐냐면, 니틀리란 단어는 아주 짜임새 있게 현대의 식단에 들어맞는데 안 들어맞는데? 안 들어맞아. 예를 들면, 아침에 밥을 안 먹어, 나는. 김치를 안 먹겠지, 그러니까. 현대인의 식단에는 그러한 것들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근데 그러한 전통 음식조차도 should generally be chosen over. 더 우선시돼서 선택돼야 된대. 뭐보다? highly processed ones. 이 ones는 당연히 음식을 받은 거고요. 되게 처리가 된, 즉 가공식품인데 그러한 여기서 두는 뭘 받았냐면 대동사인데 핏을 받은 거야. 핏. 그러니까 지금의 고도로 가공된 음식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적합하죠. 맞지? 잘 적합한 그러한 음식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 이거. 됐지? 요새 뭐 3분 카레 이런 거
다 가공식품이잖아. 근데 그거 편하니까 빨리 해서 먹잖아. 근데 그거보다 직접 그 카레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장 만약에 빈칸 추론이 나와도 이런 부분이 뒷부분이 중요하잖아.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사람들은 선호해야 된다고 자연적으로 시간에 테스트된 그런 음식 이게 뭐겠어요? 전통 음식이죠. 뭐 심지어 그것들이 덜, 자, 이 단어 잘 봐. 이 단어 봐봐. 자, 이 compatible이라는 건 견줄 수 있는 비슷한이라는 뜻이야. 근데 뭐에 덜 부합하지만 바로 현대 식단 기준에는 덜 부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 음식을 선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합니다. 오케이? 이젠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다 끝난 거야, 이거. 처리되고 아주 짜임새 있게 균형 잡힌 음식이라는 것이 흔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거라고요. 뭐보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보다 더 건강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최고의 식단이라는 것은 배제한다고? 전통과 현대 식단들을 다 배제한다고? 그것도 아니죠. 틀렸죠. 됐나요? 그만. 목 디스코가 이거다. 이렇게 딱. 됐지? 그럼 이제 이 7번 얘기 갑자기 나오는 블러드 소시지는 왜 나왔겠어, 이제? 이쯤 되면 그냥 예시지 뭐. 음식이고 소시지는 하위 진술이니까 자꾸 파악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도 봐봐. 자, 우리는 또 추측을 해야 되는 건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메이드고요. 만들어진 이것도 출제됐을 거야, 아마 원래. 만들어진 지방이 많은 블러드 소시지가 더 선호돼야 된다고. 원래 프리퍼 다음에 투 전치사는 보다란 뜻이야. 뭐뭐 보다. 대내 개념이야. 뭐보다 리인하면서도 팩토리 메이드 살라미. 이 살라미라는 거는 요새 만들어지는 그 소세지 대용품이거든. 이해했어?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지방이 적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거보단 더 선호돼야 된다고. 됐나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예시. 스푼풀 오브 허니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우월하다고. 뭐보다? 바로 감미료 있죠. 뭔가 그 소량의 감미료. 인공 감미료보다는 꿀이 더 선호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7번 문장은 그냥 간단히 보자면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이 가공식품보다는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이제 8번 문장에서는 다시 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인 진술로서 또 얘기하면서 문제화 될 게 있어. 문제화. 8번 문장도 문제화 될 게 있어. 뭐 있지? 문제화 될 게 뭐냐면 이것도 말이 어려워. 잘 봐봐. 위트니스는 목격하다죠. 근데 목격하는 건데 뭘 목격하냐면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는데 얼마나 형편없이 전통적인 사회가 failing. 자, 형편없이 fair는 살아가다라는 뜻인데 poorly라는 말 자체가 형편없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가는지를 목격하는 거야. 뭐 할 때? 그 전통적인 사회가 영양 전환을 겪을 때. 그러니까 영양 전환을 겪으면서 뭔가 힘듦을 겪고 있는 그걸 목격할 때 전통 사회가 왜냐하면 전통 사회에서의 그 식단과 지금은 안 맞잖아. 안 다른 그러니까 위에서 그랬잖아. 안 맞는다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양 전환을 겪으면서 뭔가 힘듦을 겪겠죠? 부침을 겪겠지? 그걸 목격하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뒤가 중요한 거야. 요 첫 부분에 있는 주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화 될 수 있는 거 요 뒤가 중요한데 잘 봐 이제. should make 만들어야 해. 사역이야.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who have already completed it. 그 영양 전환을 성공을 했던 아니 영양 전환 자체를 완료했다 할게. 성공이 아니고 그것을 완료했던 사람들한테 뭐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자리죠. 사역이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 바로 질문을 하게 해야 된다고. 그들의 식단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에 대해서 너무 멀리 간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먹고 있는 게 과연 너무 전통과 멀어진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글의 핵심은 전통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했잖아. 그 이유는 우리는 영양에 대해서 지식 짧고 잘 몰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먹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는 좀 안 맞더라도 존중해 주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김장을 하는 거야. 그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어려움을 겪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전통 사회가 뭐에 적응할 때, 현대 식단에 적응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걸 목격하면 그 목격한 것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야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게 하는 거냐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들만의 영향적인 그 이동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도록 하게 한다. 됐나요? 자, 전통적인 그룹들이 뭐 하는 걸 보냐면 이게 지금 식단 변화상에서 성공하지 않는다 했잖아. 형편없이 살아간다 했잖아. 실패를 목격한 거잖아. 그게 설득한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식단이 이상적이다라고 설득하라는 건 아니고 전통적인 식단의 감소가 입증하는 건 모든 현대 영양적인 전환이라는 것이 향상을 이끌었다는 건 아니잖아. 말을 잘못하고 있잖아. 빈칸처럼 풀 때 제발 부탁인데 본문에서 말한 거 틀린 말 써 있으면 빼야 돼. 그거 겪었잖아, 이번 시험 볼 때도. 응? 됐죠? 자, 이거 볼게요. 그냥. 인간은 복잡한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해 왔죠. 근데 식단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거대한 영양 실험과 같아. 그만큼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영양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미성숙한 학문이야. 덜 발달돼 있다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전통 식단에 담긴 오랜 지혜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얘기야. 따라서 가공식품보다는 전통적인 음식이 더 건강하고 전통 사회의 변화 자체는 현대 사회가 반성해야 될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시연아, 자, 봐봐, 이거 봐. 우리가 전통 식단의 지혜를 존중해야 돼. 리스펙트. 그리고 현대의 영향을 겸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겸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가 좀 겸손한 상태로 현대의 식단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 됐어요? 다 적었어? 안 적은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적게. 음식은 진짜 그렇게 해온 이유가 다 있어. 그리고 갑자기 탁 만들어 먹진 않았다고, 된장 같은 것도. 여러 시행착오가 있은 뒤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음식만큼은 존중하는 게 맞고. 자, 봐봐. 현대 영양과학에서의 겸손의 중요성. 이유인데 전통적인 식단이 더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혁신. 새로운 거지. 트레디션. 올드하지. 이 둘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거야. 특히 인간의 영양에서는. 조상들의 지혜, 즉 현대 음식에 대한 자, 느리게 먹고 빠르게 배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eat slow 자체는 그만큼 먹는 거는 빠르게 뭔가 변화가 쉽지가 않다 이 얘기야. 그리고 우리의 식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과거로부터의 교훈들라는 얘기죠. 됐죠? 자, 한 개만 더 하고 쉽게 잘 봐. 기억나죠? 거기? 추워? 아까 그 얘기였네.
오늘 날씨가 더운데? 그러고 보니까. 그치, 덥잖아. 문 딱 열어놔도 되겠네. 좀 잠 좀 깰까요? 이렇게 애를 너무 팬티요. 뭐가? 음, 안 타이트 타이트하다고? 아니 제가 하고 있는 아, 전체적으로? 다 일찍 다 빨리빨리 일어나서 숙제하기 다 엄청 많아. 뭔가 약간 좀 자기가 소화할 시간이 별로 없구나. 미치겠어요. 어, 영어는 전반적으로 다시 또 훑어줄게. 그러니까 음, 음, 좀 깨워줘. 자, 요것만 하고 쉴 거니까 빨리, 자, 봅시다. 좀만 힘내세요. 자, 이게 G세대는 편의성보다는 윤리적 가치와 투명성을 중시하며 자신과 가치가 일치하는 금융기관을 선호한다라는 거. 됐죠? 핵심 대상은 이 G세대고 얘네는 금융 결정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자기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관과 금융 거래를 한다가 핵심이야. 자, 봐봐. 일단 편리함과 기술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 편리함과 기술이라는 것이 유일한 팩터,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끄는 G세대의 금융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잠깐만. 이거 나도 좀 약간 기억이 있었구나. 음. 자,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어, 매우 가치 드리븐이니까 가치 지향적이야. 그리고 걔네는 거래하기를 원하거든요. 뱅크위드. 어떤 기관들과 거래를 원하냐면 이런 거는 당연히 아주 기본적으로 같은 말 찾아야 해. 그죠? 뭐 그들의 개인적인 빌리프와 가치와 믿음과 그다음에 밸류, 가치에 부합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을 꼭 찾아야 돼. 알겠지? 이따 또 나와. 그러한 기관들과 거래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부합하다라는 말을 잘 봐야 돼. 부합. 부합. 맞다라는 뜻이야. 매치. 알겠죠? 이 세대가 강력하게 선호한데 우선시한데 그들의 원칙을 선택하면서 자, 재정 금융기관이죠. 근데 그 금융기관인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단어 뭐예요? 자, 저거 일치하다 부합하다야. 알았죠? 저 단어를 꼭 봐야 돼. 오케이? 온라인 미드. 뭐랑 부합하는 거야?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그러한 가치들, 이상들,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선택한다라는 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겠죠. 거기에 따라, 뭐, 같은 말은 여러 개는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얘네는 주로, 야, 봐봐. 아이러니한 건 사실 재정적 결정을 할 때, 시연아, 그때 사실은 이렇게 가치를 생각하고 염두하고 투자하는 행위는 요새 별로 없어, 사실. 솔직히 수익이 장땡이지.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에 막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수익률이 막 100%, 200% 나오니까. 누가 무슨 가치지향적. 근데, 어쨌든 이런 세대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는 파이낸셜 프로핏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그리고 덜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도대체 뱅크가 그들의 신념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덜 관심 갖는다는 건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얘네가 피한다고요? 뱅킹 올투게더 무조건 거래하는 걸 피한다고요.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아서 모든 기관인데 가치와는 상관없이라 해서 틀린 거야. 오케이? 피하는 거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피하는 거겠지. 약간 이렇게 좌우를 잘 돌아봐. 고개 좀 이렇게 움직여봐. 어? 잠 좀 깨. 아! 자, 잠 깨. 잠 깨. 애들, 굉장히, 시연이는 굉장히 유모차네. 유모차 같다고. 왜 유모차라고 하는지 알아? 이해했어? 그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유모차라고 한 것 같아? 되게 애를 태우잖아. 굉장히 애를 태우니까 뭐, 막 깨우게끔 자꾸 애 태우잖아. 아니야? 아! 이거를 좋아하고 인정을 했다면 니네는 다 아재야. 나만 아재라고? 솔직히 무슨 아재야. 그냥 개그지 다 통틀어서. 그걸 굳이 아재라고 프레임을 씌우니까 아재 같은 거지. 아니, 그리고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되게 싫어해. 나 그거. 그 비하 발언이라며. 안 돼요? 그 영포티는 비하 발언이래. 맞아요. 아니야, 아니, 오리진은 그게 아닌데, 최근에 변색돼가지고 애들이 약간 놀리는 식으로 쓴대. 어? 그리고 그 영포티는 특수한 그거 아니야? 뭐 스투시에 뭐 이렇게 약간 모자 삐딱하게 쓰고 반바지 입고 막 그 뭐야 그 가방 크로스백. 진짜. 뭐. 너 감기 걸렸어? 어. 수능 시험이 다음 주 아니야? 네. 근데 벌써 청소했어? 어? 다 비우래? 아, 아유. 가만 있어 봐. 그럼 다음 주 학교 안 가겠네? 목요일이랑 수요일. 목요일 날. 오. 자, 잘 봐, 이제. 그러면 얘네가 그래서 가치 지향적으로 했으니까 어떤 가치? 일단 첫 번째, 투명성. transparency. 자, 같은 말 잘 봐놔봐. 근데 여기서 투명성에 이 단어가 왜 들어왔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사실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도 돼. 그게 일부에 들어가. 왜냐? 봐봐. 일단 이 세대는 회의적이야, 굉장히. 큰 기업과 기관들. 근데 뭐가 부족한? 이게 어휘 문제 나왔던 거잖아. 책임감이, 책무성이 부족한 이 기관들이나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회의적이야. 냉소적이야. 시니컬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대명사 썼지. 걔네는, 어, 어떤 세상에서 자라왔냐면요. 정보를 되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그런 세상에서 자라왔고, 그 다음에 얘네는 기대하는 건 뭐냐면, 완벽한 투명성을 기대한다 이거야.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 완벽한 투명성을 기대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투명성을 굉장히 원한다. 그리고 정보라는 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얘네가 알 건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죠, 바로. 이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순서든 뭐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 은행은 이 명확한이란 이 단어가 그러니까 왜 나왔겠어요? 앞에서 투명성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약관, 조항, 텀이라는 단어는 뭐 조건, 용어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약관, 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 정보를 처리하는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명확하게 깨끗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예시 딱 들어봤지? 여기 투명성에 대한.
얘가 이제 한 덩어리 얘기. 플러스 게다가 얘네는 윤리적인 은행 업무도 얘네 이전보다는 더 중요해진 거야. 이 사람 이 세대에게 있어서는 윤리적인 것도 중요해. 자, 투명성, 윤리성. 그래서 왜 기업의 그런 가치를 표방할 때 윤리 경영을 한다, 투명하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막 내세운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윤리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G세대들은 환경과 사회적 정의와 그다음에 뭔가 윤리적인 이 implication이라는 단어는 함의라고 돼 있는데 함축적 의미든 영향이든 그들의 재정 결정이 갖는 윤리적인 함의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을 갖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건 이 윤리성과 결부되어 있는 자, 지지하는 사업을 지지하는데 그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지해. 근데 그리고 나서 뭘 확실하게 하냐면 얘네 둘 병렬이야. 뭘 확실하게 하냐? 이게 문제로 출제됐었죠. 그들의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는 쓰이면 안 된대. 해로운 그러한 관행에 투자를 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게 확실해야 돼, 얘네한테는. 돈이 나쁜 데 쓰이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학교에서는 또 이제 말을 바꿀 수도 있어. 지금은 써야 쓰지 말아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베네피셜 원래는 베네피셜이 문제였던 건 알지. 근데 베네피셜로 바꾸면 앞에 나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돈이 유익한 곳에 쓰이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니까. 이해했어? 돈이 나쁜 데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은행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그 은행들 잘 봐. 아직까지 안 끝났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은행들, 그 은행들이 젠 세대의 관심을 끌겠지. 됐나요? 이게 같은 말은 여기에 이런 데에 나오긴 했잖아. 근데 하위 진술에 나왔으니까 이게 가장 상위 진술이야. 그래서 무난한 건 여기를 빈칸 주면 제일 무난해. 어차피 포괄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근데 문장 개수가 많죠. 뭐 크게 투명성과 윤리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또 순서든 뭐든 괜찮아. 그래서 물론 얘는 문법도 여러 개는 있지만 볼게. 금융기관들인데 윤리적인 투자와 환경적 책임성을 집중한 이 금융기관들이 젠 세대들한테 어필을 할 것 같대. 호소할 수도 있다. 즉 주의를 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무시하는 은행들, 사회적,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무시하는 은행들이 당연히 얘네한테 더 어필링 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G세대가 전통적인 은혜를 선호한다고요? 근데 그게 우선시한데 높은 이유를 환경적인 가치보다 수익에 집중하는 은행에 관심 갖지 않겠지. 됐어요? 밑에 거 하고 잠깐 쉴게. 자, 빈칸 채워봐. 기술 편리함보다는 가치 신념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더 선호하는 거고, 투명성과 윤리적 요인을 재정 결정 핵심으로 보는 거야. 따라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은행이 이들의 신뢰와 관심을 얻겠죠. 그쵸? 됐나요? 네. 오른, 어,
오른쪽 볼게. 오른쪽은 결국 G세대 재정 결정은 이끌어지겠죠. driven 되겠지. by ethics, transparency and alignment with. 여기서 alignment with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건 아까 뭐에 부합해야 된다 했어? personal value에 부합해야 된다 했지. 여기서 alignment 자체가 부합이야, 부합. 따라, 부합. 자, 뭐라기보단 편리함만보다는 뭐 실용적인 것만보다는 뭔가 가치적인 거,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거에 이끌려서 재정 결정을 한다 이거야. 됐죠? 짧게 줄 거니까 5분 안에 다 볼일 보고 알았지? 52분에 정확하게 시작할 거야. 시간 지켜. 됐어요? 그리고 시연아, 그 색깔이 없는 거는 워크북이라고 해서 그걸 숙제로 했었어야 되는 거야. 잘할 때 그냥 그거 주는 줄 알았어. 그냥 그냥 주는 줄 알았다고? 주는 줄 알았어. 아, 흑백을? 다 버렸어? 그거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제가 그걸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나가도 돼요? 시험지를 시험지가 왔구나. 줘봐. 미안해. 이해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여기, 잠깐만. 여기. 굉장히 친절함이 선별적이네. 이해인 줄 알았어. 와, 아니, 저기? 뭔 일이래? 왜요? 헐. 아니, 길만 쓰는데? 아니, 좀 비켜봐, 무슨 거. 제 시험이 되게 많네. 아니, 진짜 몇개 같은 거예요? 쌤, 저 이거 근데 커피 주문 18개가 빼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커피 좀 빼. 커피. 네. 커피 좀 빼야죠. 야, 근데 커피 주문을 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이는 통과인데? 커피 주문을 포함해서? 커피 주문을 빼라고? 예. 왔어. 필요 없어. 몇 개 문제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총 몇 문제야? 이 시계 아니에요? 그거 총 몇 개인지 세봐봐. 20이요. 20문제야? 네. 여기서 커피가 몇 개 들어갔어? 아니, 4개. 4개 들어갔지? 그럼 16개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13부터 통과. 13개부터 통과. 그럼 자기 몇 개인지 해서 다시 수정해서 줘, 그럼 나한테. 13개 맞으면 통과. 몇 문제? 16개 중에. 그 커피 지문 다 빼고. 이게 뭐야? 커피 안 배운 거 들어가서. 이거요. 물론, 열쇠. 왜? 그러면 서준이 통과? 네. 몇 개라고? 저요? 14개요. 14개. 자, 또. 아닌데? 맞아? 네, 13개 같은 거예요? 저 13개. 저 13개요. 또 13개. 우진이 13개, 13개. 또. 13개. 또. 혹시 틀린 사람 중에 저기 서연이는 몇 개? 안 돼요? 13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통과 처리. 시험 안 돼. 13개. 시험. 안 봤구나. 안 봤어. 어제 통과했던데. 아, 뭐야? 시험 오늘 다 보고 가. 선생님, 팔로우 아니, 시간 없겠다. 한국에 가지 말고. 아니, 프랑스에 여기. 아니, OX 공부 말고. 오늘 못 보고 가? 이거 야, 저기 윤서는
선생님이 다 PDF로 보내줄게. 그거 다 해봐. 아예? 어디 있어, 지우? 어. 아, 추워. 너무 좋아. 빨리 하준이 오면 바로 하자잉. 저기, 지우야, 광고? 아니지. 커피 빼고 13개면 통과 처리할게. 맞은 개수. 16개 중에 13개. 안 돼? 16개예요. 어? 이거 16개. 아니. 원래 20문제인데 커피 빼고 16개로 쳤을 때 13개면 통과라고. 아니, 막 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자. 자, 할게요. 자, 볼게. 30번은 어휘 문제였고 31번이 빈칸 문제. 이거 저기 시금치 얘기예요. 시금치 얘기. 잘 봐봐. 단순한 계산 실수로 시작된 잘못된 정보가 오랫동안 통념으로 자리 잡아서 세대 간에 이어지고 있다. 어? 오, 야. 낭망이에요. 기회를 잡으면 놓지 않는구나. 호시탐탐 노리네. 잘못. 자, 봐. 통념이라는 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소재 제시했고 되게 짤막하게 이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근데 이야기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 잘 알려진 통념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지속된 자 지속된이라는 단어 좀 잘 봐. continue, endure, remain. 여기서 동의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endure라는 게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endurance라는 단어 그거지. 그거의 동사가 endure야. 그쵸? 이 resting이라는 단어는 지속된이라는 뜻이 있고, 자, 어쨌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통념은 여겨지는데 높은 철분 함량, 즉 그 시금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높은 철분 함량이라 이거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것은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데이트백. 그리고 어디로부터 기원했냐면 바로 originate겠죠. 여기 데이트와 병렬로서 단순한 miscalculation, 바로 잘못된 계산착오, 그 단순한 계산착오로부터 기원하는 이 이야기라 이거죠. 근데 그건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로 이 생리학자인 구스타프 번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계산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기원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착오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어지죠.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결정을 해. 뭐냐면 데디야. 여기서 말하는 근데 정확하게라는 말은 계산법은 괜찮았다 이거야. 실험 과정은 흠은 없었어. 어떻게? 이제 시금치 100g당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35mg의 철분을 담고 있다라는 건 정확하게 계산했다 이거야. 이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100g당 35g이 있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그가 분석했던 건 바로 말린 시금치였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은 사실 10배나 더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똑같은 양의 말리지 않는 시금치보다는 10배나 높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 계산 대상 자체를 잘못 잡은 거야. 원래는 우리가 흔히 먹는
말리지 않은 그 생물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말린 거 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엄청난 철분을 갖고 있다. 근데 흔히 먹는 건 말려서 먹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비록 여기서 말하는 디 에러는 이제 정정을 했어. 어떻게? 아, 그게 말린 걸로 하지 말고 생물로 해야 해. 라고 하면서 그 오류는 빠르게 수정은 됐어요. 근데 그 수정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잊혀졌어.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철분을 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각인이 돼버린 거지, 그 사이. 됐나요? 그래서 오류라는 것이 빠르게 수정되었는데 그만큼 그 수정 자체가 빨리 잊혀졌어. 자, 봐봐. 비록 그 실수가 빠르게 수정은 됐어요. 픽스도 됐지만 고쳐졌다는 얘기야. 이 픽스는 고정이 아니고, 알았죠? 고쳐졌는데 사람들은 곧 그 사실을 잊죠. 수정되었었던 사실 자체를 무시해버렸어요. 됐나요? 수정이 발표된 후에 사람들은 즉시 기억했고 그것을 널리 공유했다는 말 안 되고 최초의 발견이 틀렸는데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고 시도조차 안 했다는 얘기도 잘못된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통념이 자리를 잡았다 이거야. 고친 내용은 잊혀지고 철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사실이 아예 그냥 확고하게 become establish 되거나 아니면은 acceptance를 얻었거나 spread widely 됐다 이거죠. 됐나요? 결국 잘 봐봐. 이제 예시로 마무리하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흔하게 되게 친숙한 그 캐릭터이긴 해. 대중문화에선. 그죠? 바로 뽀빠이. 뽀빠이가 이제 초인적인 힘을 얻어요. 그 푸른잎 채소 그리고 그 스스로를 강철 주먹으로부터 방어를 해. 강철 주먹으로 자신을 방어해. 그랬던 뽀빠이가 여기가 본동사야. contributed to. 기여했어. 뭐, 그 푸른잎의 지속성 있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통념 있죠. 그 통념의 지속성에 기여를 했어. 이 단어가 빈칸이었지. 그래서 지속성. 왜냐 앞에서 얘기했잖아. 위에서 자리도 잡았고 그다음에 위에서도 암시를 했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지속성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거의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의 부모들, 전 세계적인 부모가 이 이야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거 통념이죠. 바로 설득하려고 아이들을 먹도록 건강한 그 채소. 자, 이 단어가 이제 persistence는 persist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야. 그 다음에 longevity나 continuation도 다 지속이란 뜻이야. 알겠죠? 자, 뽀빠이 이야기는 도왔어. 이 시금치 신화가 생존하는 거 되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주면서 부모들이 이제 시금치를 심지어 홍보하는 데까지 뽀빠이의 인기라는 것이 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이 시금치 통념이 더 거짓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퍼뜨리는 걸 멈췄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이 카툰 캐릭터가 이제 뽀빠이인데 얘가 만들어진 거는 바로잡기 위해서 과학적인 오해 뭐 시금치 영양에 대한 아니죠. 오히려 얘가 그 산물로 만들어진 거지. 뭐 그 통념에 대한 산물로서 카툰 캐릭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시금치 캔을 뜯어서 먹으면 엄청나게 힘이 세진다라는 그 만화. 해봐, 밑에. 아, 그냥 바로 갈게. 자, 시금치의 철분 함량에 대한 통념은 한 과학자의 계산 착오에서 비록되었는데, 비록 오류는 바로 잡히긴 했어. 하지만 정정 사실은 잊혀지고, 통념은 대중문화 속에 뿌리를 내렸죠.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믿음은 뽀빠이와 함께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단순한 19세기의 오류, 즉, 그게 만들었대. 통념인데 시금치에 높은 철분 함량에 대한 통념을 만들었고 그것이 생존했죠. 문화적 아이콘 라이크 뽀빠이와 같은 걸 통하여 모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고침, 커렉션 이거에도 불구하고 됐어? 제목 주제 봐야지. 위에 거 잠깐 볼게. 못 적은 거 있어?
있어? 없어? 자, 봐봐. 레스팅은 이제 지속하는. 음. 이거 여기 설명할 때, 이 단어 설명하면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에 지속하는 그런 통념에 관한 얘기죠. 인기 있는 문화 속에서. 그다음에 방식인데, 과학적인 에러가 문화적인 전설이 되는 그 방식이었고, 영양적인 계산착오의 긴 생명, 뭐 이것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죠. 차고에서 그 통념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제 시금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단순한 실수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유인데 우리가 여전히 시금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철분 그 근육을 생성한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도 이제 그렇게 믿으니까 여전히 요 통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봐주고 쓸 거 다 썼어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동물들은 수의 대략적인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수가 커질수록 정확성 자체가 떨어진다야. 기술적인 용어가 있어 종종 사용되는 설명하기 위해 동물들의 숫자 판단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어림수 짐작 능력이야. 동물 어림수 짐작 능력 소재 제시했고 이것도 원래 빈칸이었잖아요. 그 어림수 짐작 능력이 제공하지 않은 건 precision,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이미 러프하고 imprecise하다. 러프, 대략적, about한 거. 그 능력이 보여주는 건 이게 모든 실험되는 동물들에서 똑같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한테 다 보여지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오류의 특징적 패턴이다 이거지. 뭐와 더불어 구분이 돼가는데 이거 위드 분사 구문이라 둘관계가 능동이라 ing거든. 뭐됨에 따라 구분이라는 게 구분이 바로 덜 정확해짐에 따라. 근데 뭐 할 때? 양이 늘어나면. 구분이란 단어 이렇게 많아요. discern이란 단어니까 discern 자체가 구분이야. 자, 구분하다. 테스트되는 모든 종이 보여주는 건 유사한 에러 패턴이에요. 즉, 그들의 능력 있죠. 이 텔이라는 단어가 구분하다라는 건 알지? 밑에도 나오지. 구분하다. 자, 양을 구분해내는 그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관계. 점점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근사치에 가깝지만 점점 이제 기울기가 떨어지는 거지. 동물이 오류가 적어진다고? 더 정확해진다고? 아예 안 되는 거 알지? 큰 숫자를 다룰 때. 근데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를 다룰 때는 좀 상대적으로 정확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더비더비지. 숫자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능력을 완벽하게 잃어버려. To count anything at all. 어떠한 것이든 세는 능력을 완벽히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떨어지는 거야. 알았죠? 됐나요? 근데 이제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 종이장만한 그런 차이를 포착을 해야 하는데 변별력 문제에서 살아남아. 알겠지?
딱 나한테 처음부터 확 쉽게 느껴지는 그 문제, 그런 거는 사실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끗 차이에서 정밀해져야 돼. 문제 풀고 오답할 때. 알겠죠? 예시 들죠, 이제 바로. 레시우스, 몽키, 렛. 텔 구분하다라 했잖아. 봐봐.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건 작은 수에서는 그래도 구분은 할 수는 있어.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 다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갑자기 5 이상 되면 애가 실패를 하는 거죠. 다시 또 나왔어. 구분. 이번에는 쥐들이야. 근데 쥐들 주어가 좀 기네. Learn to press a lever given number of times from 4 up to 24. 24번까지 주어진 횟수만큼의 레버를 누르는 걸 학습한 쥐들은 뭐가 되냐면요. 덜 정확해진다는 거죠. became, 과거, 본동사. 반응해서, 뭐 할 때? 숫자가 커질 때. 어, 다시 말해서, 땡땡, 같은 말이야.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범위의 상한선에 이르면 그 범위의 상한선이라는 게 뭐냐면 얘네 능력치의 범위가 있어요. 24. 아까 그 이후, 이상. 거기쯤 가니까 걔네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쯤 가니까 이 스프레드 오브 넘버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이게 주변 숫자를 만들어냈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라운드 타겟은 목표치에 가까운 주변 수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의 핵심이 뭐야? 주변 수라는 게 이것보다 이 주변에 있는 숫자를 막 산출해냈다고. 타겟에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케이? 타겟의 주변 수를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자, 어떤 관찰이 흔하냐? 여기서 이제 빈칸이 나왔죠. 마지막. 봐봐. 동물들의 숫자 감각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할 때 여기가 빈칸이었죠.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크기가 주어의 핵이니까 S 붙어야 되고. 단수니까. 자, 연구자가 흔히 발견한 건 뭐냐면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이라는 건 뭐에 달려있다고? 숫자가 얼마나 큰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숫자 사이즈가 영향력과 관련이 없다고? 어떻게 동물이 정확하게 양을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치? 자, 네. 자, 애들 착하네. 애니멀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대. 노메러 하우는 뭐와는 관계없이, 즉 크거나 작거나 그것들이 크든 작든 뭐 상관없이는 아니죠. 얼마나 크든 작든지 간에라는 말이 해석인데 요거와 관련 이시 이제 인식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틀렸고. 자, 빈칸 볼게요. 수량을 정확하게 세지는 못해. 대략적인 구별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대략적이라는 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점점점 커지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대략적이라고 본 거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숫자가 커지면 급격히 떨어진다고, 정확도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근데 동물마다 다르다면 틀리는 거고. 오케이? 네. 그래서 수 감각은 근사치. 그 근사치가 아까 얘기했던 어프록시. 그 어프로시메이트한 판단에 유용하는데 정밀한 계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됐죠? 동물이 대략적인 숫자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대략적 숫자 감각은 떨어진다고, 이제. 정확도가. 양이 이제 늘어나면. 이제 일치하는 에러 패턴을 보여주는 거지. 종마다. 이거는 종들마다 비슷한 패턴이다, 이거야. 됐어? 복습 꼭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주 진도가 다 끝나면 계속 돌릴 거야. 돌아갈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놓친 게 있다면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꼭 잘 봐주고. 자, 마지막. 이게,
요 주제 제목은요. 동물의 대략 어림수 시스템이 갖는 한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정확도가 떨어지는지 동물의 숫자 판단에서, 그 다음에 잘 봐봐. 마지막 이 세 번째. Nature and Boundaries of Animal Number Senses. 자, 동물의 숫자 감각의 속성, 특성과 그 다음에 boundary, 경계라는 거는 한계를 말하고 싶은 거야. 경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세긴 세는데 정확도는 없이. 그 다음에 시점인데 어떤 시점이냐면 숫자가 너무 커지면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시점이 이게 맞지. 그 다음에 동물의 정신의 혼란스러운 수학에 대한 얘기는 뭐 조금 포괄성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지해주고 마지막 여기 볼게요. 감정과 인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이거 잘 봐야 돼. 감정과 인지는 일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야, 원래. 감정과 인지는 서로야.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국 최종적으로 뭐 하래? 근데 생각을 바꿔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대. 이거 잘 봐봐. 자,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돼, 알았지? 서로 영향을 주지만 그러면 감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래. 자, 왜 그러냐? 비록 문화적인 비유 표현이 있어요. 뭘 묘사하는? ing 가야지. 묘사하는. 뭘? 감정은 합리적 생각의 정반대다라는 걸 묘사하는 문화적인 비유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이거야. 자, 인지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언급하는 그 인지가 실질적으로 키 빌딩 블록, 핵심 구성 요소래. 바로 감정에. 그럼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가 토대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감정과 인지 중에 뭐가 토대야? 그 인지가 토대야. 인지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이건. 이해했어요? 기초가, 인지가 기초고 그 위에 이제 감정이 쌓인다는 얘기야. 됐어? 같은 말 좀 봐봐. 비록 감정이라는 것이 논리의 정반대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생각 그 자체는 파운데이션이 뜻이 뭐죠? 기초. 기초를 형성한다고요. 감정적 경험의 기초를 생성해 주는 게 바로 생각이라고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인지와 발달한다는 거 아니지. 감정들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 논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고 그것이 인지가 불필요하게 만든다라는 말도 이제는 틀린 거고. 됐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예시 들 수 있지.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는 생각이죠. 그게 감정을 형성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한 감정들이 다시 반영돼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거야, 이거.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감정이 또 생각에 영향을 준대. 그럼 여기서 나온 거네. 서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게. 오케이? 근데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야? 생각이잖아. 예를 들어볼까요? 잘 봐봐. 만약 네가 생각을 이제 걸어 들어가. 근데 테스트를 보러 근데 들어가는데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You are bad at taking test. 네가 테스트를 잘 못 볼 거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테스트장에 들어가. 이거 생각이죠, 생각. 그러면 너의 불안감이 커질 거래. 이거는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준 거잖아. 이해했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 감정, 감정. 그리고 나서 너는 너의 수행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 거래. 어.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증거래.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또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뭘 생각하게 한대? 네가 테스트 잘 못 본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는 다시 일반화를 하는 거거든요. 포괄. 이게 빈칸이었지. 결국 감정과 인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불가분. 나눌 수가 없어. 어휘 괜찮아요.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하고 그래. 근데 왜 갑자기 바이 디렉셔널리티라는 말 왜 썼게? 왜 양방향성이라 할게? 아니 아까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준다 하니까 이거는 일방향이 아니라 원웨이가 아니라 바이 디렉셔널 맞지? 양방향. 이게 이 둘의 양방향이 우리로 하여금 조절하게 해준다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려운 감정을 그래서 조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거 조심히 봐야지. 중요한 얘기잖아.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생각을 바꾸라 했잖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상호 호혜적 양방향이라는 뜻이 있어. 됐나요? 레시프로시티. 뮤추얼 상호 간에 투웨이 원웨이 아니고 투웨이. 다시 또 얘기하지. 생각을 달리하니까 생각을 달리함으로써 어떻게 내가 때로는 초조해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시험 잘 볼 거야. 또는 초조한 감정은 단지 흥분이고 기대야. 그것이 의미하는 건 결국 나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막 달리함으로써 너는 워크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그러한 경로들을 너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이란 말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utilize, employ, take advantage of. 잘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즉 초조함을 readiness, 준비로 본다. 그게 너의 감정을 사용할 수 있죠. 더 잘 수행하도록. 아,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했잖아. 생각을 무시하거나 또는 오로지 감정만 집중함으로써는 네가 불안감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없고 이 단어 뜻이 뭐죠? 서프레스? 억누르는 거야. 이게 감정을 엄격한 사유를 통해서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너가 초조함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건드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지? 빨리 적어볼게요. 감정이 이성과 분리된 게 아니고 과정 속에서 사고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다시 사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지금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이거야. 서로 영향을 주지만 결국 생각을 바꿔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안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데 사고를 이성적으로 전환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과 인지는 상호작용이고 생각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이끈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 알았지? 마지막 감정이라는 것과 인지라는 것은 inseparably 불가분이야. 불가분. 떨어질 수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형성하면서 서로를 결국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뀔 수 있다야. 이거는 요약도 괜찮아. 됐어? 저기 짐 싸는데 잘 들어 이제 이쪽으로 나갈 거에 알았지? 이쪽으로 나가. 뭔 말인지 알지? 이쪽으로 나가서 저쪽으로 들어가라고. 저기 들어와야 되니까 애들. 오케이? 그다음에 시험 봐야 될 사람들은 저기 제 교실 앞으로 오세요. 알았죠? 이거 안 받는 사람은 선생님. 대신 봐야 되는 사람 대신 봐야 된다. 알겠어요. 아 저기 우순이랑 소문이는 제시험 선생님한테 막 그거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는 걸. 그거 말하고 제시 잡고 가. 알았어. 그리고 피곤한 건 알겠어. 피곤한 건 알겠으니까 조금만 잘 버텨. 알았지? 어. 파이팅!
시험은 저기 어떻게든 통성이 비슷하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야, 수능 찌라. 뭐야, 수능 부장. 어? 15. 그냥 그냥 이거니 그냥 그지. 아, 무서워. 말했어? 네. 시연이 시연 튀었는데요? 어디 있어? 잡아. 친구가 제가 저 유일신반이었어요. 아, 호수관? 네. 오, 인사했어. 야, 니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드네. 진짜 둘이 계속 유모차야, 유모차. 그냥 한다? 아이고야. 뭐가? 왜? 아, 여기 수업이야. 그래서 공부를 여기로 와. 유준이잖아. 진짜 내 내가 지금 정말 일을 진짜 안 해. 저 학원도 뺐어요. 일요일 날. 내가 지금 아니, 잠깐만. 눈 보지? 아, 아니 아까 1, 2, 1, 2, 3, 4 그거 아니지? 깜짝 놀랐네. 우리 오늘 하는 데까지 다 정한 게 맞네. 10강까지였잖아 아까 나한테 알려주고. 맞지? 그럼 지금 반환하는 건데? 아, 너는 더 받아야 돼, 그지? 아까 알려주신 게 데이 1, 2, 3, 4더라고. 가져가실. 가져가. 나는 그래서 데이 1, 2, 3, 4에서 깜짝 놀랐어. 진짜 나가게 다 허무하게 될 뻔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10강까지예요. 아까 나한테 재민이가 알려준 게 10강. 맞죠? 와, 그럼 우리 진도를 나가고 되게 여유가 있어서 그 뒤부터는 복습하면서 외부 질문 할게. 응? 그럼 되지, 진짜.
진도는 다 빠지고 그다음에 문제 계속 줄게. 현아, 그 원래 수업을 갈 거를 난 거니까 오늘 다음 주 토요일에 그냥 시험 듣고 싶었는데 혜리가 하나 안 받았잖아요. 그 하나가 안 받은 게 혹시 뭔지 알고 있나? 아, 다시. 일당의 3번. 이따가 좀 안 받은 거 얼마나 참여해 줬으니까 갑자기 오늘은 딱 여섯 질문 하면 끝나요. 그러면 오늘 하는 게 10강에 5번이면 10강에 6번 하면 끝나는 거네? 맞지? 그럼? 잠시만.